안녕하십니까. 절세노트 전창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가입하시는 정기보험이라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기보험이라고 하면 요즘 들어서 대표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가입을 하신 이유가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6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가입을 왜 하냐? 첫 번째, 법인 당기순이익과 관련된 하락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가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이념을 조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주별 각 개인의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추가 건강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찌 보면 가장 큰 베네핏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압승계를 가압 상속공제라든지 가압 사전특례를 할 때 업무 무관자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금융상품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손익계산서상에 그 보험료 개정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단체보험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또는 화재보험은 한도가 있습니다. 비용처리 받을 수 있는 부분. 근데 이 경영 정기보험은 한도가 없는 것 같지만 법인세법에서 과다경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지를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법인 계약 보험의 송금 산입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2014년까지 말들이 많았어요. 된다, 안 된다, 뭐 되면 일부만 된다. 그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4월 20일 법인세제과에서 내국 법인이 퇴직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 뭐 대표이사 포함입니다. 그런 분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계약자 수익자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 환급금 상당한 보험료 상대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 이를 보험기관의 경과에 따라서 송금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뭐 송금의 산입의 법이라는 부분도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퇴직 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입니다. 그럼 누굴까요? 퇴직 시점을 알 수 없는 오너 대표이사의 경우는 회사의 존폐를 같이 함으로 근로자 신분의 임원과는 별도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취지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해지 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다. 퇴직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만기에 환급금이 없는 보험의 경우 보장성 보험으로 인정하여 송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플로가 이렇게 됩니다. 가입할 시점부터 만일에 3월달에 가입했다. 그러면 3, 4, 5, 6, 7, 8, 9, 10, 11, 12 한 9개월 되는 거고요. 1월달부터 가입했으면 12달에 대한 금액, 예를 들어서 월납 500을 가입했다. 그러면 연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비용 처리를 받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나가 보면 비용 처리 받는 거에 대해서만 대표님들 많이 인식을 하시고, 나중에 이게 결국에는 과세인이기 때문에 추후에 퇴직할 시점에 이걸 관리를 잘 못 해주시면 입금 산입 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계원리상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회계원리에 이게 적용이 돼 있다는 비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한 지출 비용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보험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정기납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맞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당해 보험료가 매년 당해 연도에 보험금을 발생시키기 위해 지출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본 4가지 조건을 맞아 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보험기간 플러스 납입기간인데요. 보험기간이 40년이고 납입기간 40년이다. 월납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100% 다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1을 보면 보험기간은 40년인데 납입기간이 20년이다. 그리고 월납 100만 원이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50%밖에 비용처리 못 받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3를 보시면 보험기간이 38년이에요. 그 납입기간을 15년 하면 이럴 경우에는 39%밖에 비용처리 못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대표님들이 가입하신 그 상품이 20년 납이다, 15년 납이다, 또는 뭐 8년 납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 처리되는 부분은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이의제기를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납이 되셔야 된다는 기본 원칙이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임원의 퇴직금입니다. 임원의 퇴직금이라는 게 대표님들이 이제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시는 걸 선호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뭐 퇴직소득세 혜택도 많고요. 근데 이게 민법에서는요, 임원의 보수는 0입니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규정이 없으면 연봉 10%밖에 못 받으세요. 그런데 실질 임원, 대표님 이런 분들은 상법에서 절차를 준수하여 정관 변경에다가 임원 퇴직금 규정을 제정하셔서 배수를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라 한도를 늘려서 비용 처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재무제표로 보면 재무상태표가 있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재무상태표로 말씀드리면 1월부터 12월 31일, 4월달, 7월달, 10월달 부가세 신고하고요. 그 다음에 뭐 9월달에 중간연합하죠. 그리고 연말까지의 그날 상태, 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월부터 12월 30일까지의 영업, 재무, 투자, 활동을 기록한 동적인 활동이죠. 당기순이익이 누적돼 있어 미처분 잉여금이 되는 겁니다. 정기보험이 해지환급금의 당기순이익에 아까 제가 처음에 가입한 이유가 법인 당기순이익이 하락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매출 원가,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 거기에 뭐 급여, 상여, 퇴직금, 복구비, 접대비, 뭐 감가상각비, 뭐 경상계급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서 보험료 계정에 이제 그 비용 처리가 되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건데, 보시면 정기보험 해지환급은 연금 또는 적립 전환은 부여자산이므로 퇴직 당인연도 장부에 들어왔다 바로 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당인연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정기보험 비용 처리하다가 결손 나면 어떡하냐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산 처리 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임의적으로 비용 계산은 송금불산이, 즉 비용 처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적 관행으로 일관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만일 1억 5천 요 사이밖에 안 난다. 그러면 웬만하면 가입을 안 하시는 게 좋고, 한다 하더라도 최소 금액으로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이익이 많이 난다고 했을 때 비용 처리 딱 안 난다고 해서 못하고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입 비용 대역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제 형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손 보전에 정기보험 사용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거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보험은 손익계산서에 세 가지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의 영업활동이죠. 정기보험이 이제 판매관리비 이제 보험료에 개정되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보험이라든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도 이제 그 한도에 따라서 비용 처리 받죠. 그러면 예전에는 뭐 건강보험, 국민연금, 그 다음에 대표님들 급여 많이 올리시고, 근데 급여를 많이 올리시려니까 그 소득세율 자꾸 올라가고, 또 건강보험료 부가체계가 또 그걸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배당을 3,400만 원 이하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안 갔는데, 이제는 그 2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배당을 2천만 원만 추가만 받으시면 그 금액이 이제 합산돼서 이제 지역가입자로 추가로 또 건강보험 또 나오니까 어찌 보면 이중으로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신다는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많이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재무적인 부분, 뭐 퇴직금이라든지 유족보상금, 유사감정이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또 세무적으로는 또 이제 법인세 조세 효과가 있는 거죠. 그 송금산입에 대한 비용이 여기 이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기사를 보니까요, 그 코스닥 상장사인데 회장님이 회사 돈으로 이제 그 금융상품을 가입하셨어요. 뭐 납입한 보험료는 뭐 수억, 수천만 원이고, 납입기간 10년이고, 납입한 보험료가 한 500억 정도 되시고, 뭐 사무금 600억 정도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회사 영업이익이 5%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분은 최대 주주는 맞는데 등기임원도 아니고 대표이사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세법으로는 업무 보관자산이 되는 거고요.
민법으로는 임의거래입니다. 또 문제가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사회 또는 주총회 결의를 할 수가 없죠. 왜? 임원이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부당 이득에 대한 부분이 있고 계약적 법인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고 또 상법으로는 배임 소지가 있는 겁니다. 왜? 최대 주주는 맞지만 등기임원도 아니고 대표이사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주들이 이제 봤을 때는 회사의 그 잉여금을 가지고 법적으로 규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제 통지를 안 하고 함부로 남용한다 하다 보니까 이제 배임 소지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대표님이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나이가 많으셔서 가입을 하실 수 없으니까 뭐 이제 비상근 임원이라든지 비상근 임원 배우자라든지 또는 등기임원한 자녀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좀 문제 되실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입 목적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해자 유고 시에 발생한 주가 하락이나 경영 공백 등에 대한 위험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수익자를 변경하면 퇴직 목적으로 받아가면 이번은 근데 실질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갈 수 있는 게 없죠. 최대 주주면 뭐예요? 배당이나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게 맞는 부분인데 이게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변경하게 되면 회장님은 최대 주주일 뿐 등기임원도 아니며 대표이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비상근 배우자나 그러니까 상근이라고 했지만 출근 잘 안 하시는 배우자나 미등기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것도 나중에 과세관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매년 비용 처리를 정기납부를 해서 받는데 7년이 지나고 나서 8년에서 12년 사이에 만일에 퇴직을 한다고 하면 퇴직금이 만약 추격이 20억이다. 그러면 그때 퇴직을 하시고 그거를 받아가시면 상관이 없는데 만일에 퇴직을 안 하면 그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플로우가요. 20억을 만약 퇴직을 한다. 그러면 영업의 수익으로 20억이 잡히고요. 그리고 수익, 비용으로 이제 퇴직급여에서 20억 빠져나가겠죠. 그런데 이걸 만일에 해약을 해서 돈이 들어오고 퇴직을 하면 상관없는데 안 한다. 그러면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자선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 입금 삽입이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퇴직을 하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받아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내가 돈이 여유로가 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금융상품으로 해갖고 계약적 수익자 변경해서 가면 되는 거고요. 또는 IRP 뭐 퇴직연금으로 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 정 돈이 없으면 뭐 찾아서 해약해서 이제 가져가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대표님들은 본인들이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신경 쓰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면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